네, 특검팀을 취재하고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한현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전해드리고 있는데 결국 오늘은 불발이 됐거든요. 특검이 그 압수수색 영장 기간도 상당히 좀 여유 있게 잡고 이번에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실패를 했죠. 네, 사실 실패라고 하기는 그렇고 네. 오늘 시도를 했지만 오늘은 일단 물러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예.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청와대 입장이 워낙 완강해서 일단 오늘은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압수수색 그 유효 기간도 말씀하셨는데 네. 보통은 7일 정도 주어지는 게 보통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반발할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법원에서 유효기간을 상당히 길게 잡았습니다. 특검 수사 종료 기간과 같은 2월 28일까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네, 방금 전에 전해드렸지만 이 청와대가 군사 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오후 2시에 제출을 했는데 지난해 10월에 검찰이 압수수색 시도했을 때 냈던 불승인 사유서와 형식과 내용이 똑같다라고 합니다. 네.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청와대가 제시한 사유서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왜 해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지 않은 점을 특검은 지적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지금 그 불승인 사유서 제출을 한 사람이 비서실장 그리고 경호실장 이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황 권한대행이 허가를 해준다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특검은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이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오랜 기간 법리 검토를 예. 진행했습니다. 경내 진입이 거부될 상황을 가정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까지 면밀히 검토했는데요. 또 거기에다가 외국 사례까지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하기로는 권한 대행만 괜찮다고 한다면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특검은 조심스럽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황교안 권한대행이 만약에 이 압수수색을 받아들이라고 지시를 하더라도 거부를 하는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일단 진입을 불허한다라고 한다면 임의 제출을 받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경내 진입하는 그 방법보다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특검이 원하는 자료를 원하는 방식으로 제출한다면 끝까지 진입하는 것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수색이 필요한 장소 그리고 또 필요한 서류 목록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 때는 청와대에서 가져다주는 자료를 받는 입장이었다면 이번에는 특검이 주도적으로 어떤 우리는 자료가 필요하고 우리가 이런 장소에서 받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조율을 해서 특검이 뭔가 이 수색을 주도한다라는 인상을 좀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특검이 오늘 브리핑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원하는 서류를 제출한다면은 이미 행정 서류를 받는 것도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면 지금 앞서서 그 구체적으로 장소라든지 이런 걸 적시했다고 했잖아요. 어딘가요, 장소가? 네, 일단 특검이 영장에 제시한 혐의라는 게 지금까지 언급됐던 뇌물이라던가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이라던가 비선 진료 의혹들 이런 것들에 대한 혐의를 모두 적시를 했고 예. 또 이와 관련된 장소에서 자료를 확보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비서실장실이나 경제수석실, 경호실 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대통령 사생활 공간인 관저가 압수수색 공간에 포함이 됐는지 굉장히 관심이 높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출입 내역이나 보안 일지 같은 것을 보면은 서류 등을 통해서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관저는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압수수색을 시도한 게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준비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특검에서는 이 압수수색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대면 조사는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네, 특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다음 주 후반쯤에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일단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확보한 자료와 수사 자료만으로도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압수수색이 대통령 조사에 대한 대비 차원이기도 하지만 아직 기소되지 않은 주요 인물들 그러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 등의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와도 관련이 있는 거라서 대면 조사는 압수수색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박충근 특검부가 직접 압수수색에 나갈 정도로 상당히 특검이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청와대 측의 완강한 입장에 막혀서 오늘은 일단 시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뭐 아직 입장이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재시도를 할지 여부는 아마 조만간 특검이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네, 오늘이라도 공문을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공문을 보낼 거고 그 공문을 받아보는 대로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지 여부를 결정을 할 텐데 그 당장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재 압수수색을 다시 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일단 오늘은 물러선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가기는 할 것일 텐데 그것이 언제 시기가 될지는 아직은 알 시기를 수 아직 결정하지 없는 것이고 못했다. 그리고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또다시 협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미 제출을 할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뭐 다시 그러니까 공문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시 경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달라는 것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보는 대로 어떻게 할지를 조금 더 결정을 하지 그리고 않을까. 그것과 별개로 청와대 측과 또 협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법조팀 한현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